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오픈 AI의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의 성능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국어 영역에서 처음으로 만점을 기록한 AI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주로 영어 데이터를 학습한 AI 모델임에도 다양한 언어 구사력과 뛰어난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어 실력도 크게 발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오픈 AI가 정식 출시한 최신 AI 챗봇 챗 GPT-5는 2025학년도 수능국어 영역에서 모든 문제를 맞췄습니다. 국내 AI 기업 마커 AI는 이전 버전인 5원 프리뷰로 시험한 결과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8번 문제만 틀렸다고 공개했지만 한국경제신문이 최신 5원 모델로 동일 문제를 재확인한 결과 정답이 도출됐습니다. 진민성 마커 AI 연구원은 LLM의 한국어 능력이 인간을 뛰어넘을 시기가 머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AI의 성능 향상 속도는 더욱 주목할 만한데요. 마커 AI에 따르면 2023년 11월 GPT 3.5 터보는 수능 국어 영역에서 16점을 기록했으나 올해 5월 출시된 GPT-4는 75점으로 성적을 크게 끌어올렸고 이달 초 발표된 5원 모델은 결국 만점을 달성했습니다. 1년 만에 AI가 수능 국어에서 8등급에서 1등급으로 급성장한 셈인데요. 이 같은 AI 기술 발전은 오픈 AI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메타는 차세대 언어 모델 라마 3.3 70B를, 아마존 웹 서비스는 생성형 AI 모델 노바를 각각 발표했으며 구글도 차세대 AI 비서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공개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AI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AI 스타트업 달파의 김도균 대표는 AI 기술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초인공지능 ASI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ASI는 인간을 능가하는 역량을 가진 AI로 인간 수준의 지능을 목표로 하는 일반 인공지능 AGI를 넘어선 개념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픈 AI의 5원 모델 등 최신 AI가 이미 AGI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오픈 AI는 AGI 도달 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활용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최근 시리아와의 국경지대인 골란고원 내 비무장 왕충지대와 시리아 영토 일부를 장악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를 자국 국경 방어를 위한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은 군의 헤르몬산에서 올겨울 내내 주둔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장기 전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골란고원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점령한 후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은 해발 2814m의 헤르몬산을 통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포함한 남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어 군사적 가치는 물론 주요 식수원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을 자국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지역으로 인식하며 1981년 합병을 선언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불법 점령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집트와 시리아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은 즉각 휴전협정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1974년 체결된 시리아 이스라엘 휴전협정에 따라 골란고원 내에 설정된 비무장 완충지대는 양측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로 기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최근 참호를 구축하고 병력을 이동시키며 협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선제적 조치가 향후 시리아 내에 들어설 새 정부와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런던 소재 채텀하우스의 요시 메켈버그 교수는 이스라엘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나섰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시리아 새 정권과의 협력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왕립합동서비스연구소의 헬리어 박사는 시리아 반군이 골란고원을 탈환할 가능성은 낮다며 이스라엘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골란고원은 이스라엘과 시리아 양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골란고원 반환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며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지역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국제사회와 주변 아랍 국가들의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번 행동이 중동 정세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연구팀이 2027년쯤 북극이 역사상 처음으로 얼음 없는 여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는 지구기후변화의 중대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으며 극단적 날씨 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콜로라도 대학교 알렉산드라 얀 교수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교 셀린 휴제 교수를 포함한 연구진이 수행했으며 관련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게재됐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북극 해빙은 지난 10년간 매년 12% 이상 감소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립 룽가빙 자료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북극 해빙 면적은 약 428만 제곱킬로미터로 관측 역사상 최저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이는 1979년부터 1992년 평균인 685만 제곱킬로미터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연구팀은 해빙 면적이 100만 제곱킬로미터 이하로 줄어드는 시점을 얼음 없는 상태로 정의하며 이 날이 빠르면 2027년에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알렉산드라 얀 교수는 얼음 없는 첫날은 기후변화가 인간 활동으로 북극의 중요한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꿨음을 의미한다며 이것은 지구온난화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이 300개 이상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첫 얼음이 없는 여름이 9년부터 2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높았으며 최악의 경우 3년 안에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단적 날씨 현상은 해빙 손실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데 따뜻한 가을과 겨울이 이어질 경우 북극 해빙은 취약해지고 여름에는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3월에는 북극 일부 지역의 온도가 평균보다 무려 28도나 높게 기록돼 해빙이 거의 녹아내릴 뻔한 사건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영미였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